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5일입니다.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박한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낸데 또는 이제는 당선은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안주하는 쪽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거가 역전승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집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건방진 후보 또는 건방진 정당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약한 사람을 동정하고 특히 도전자와 챔피언이 있으면은 도전자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리나라 정치판이 어떻게 된 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챔피언이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은 도전자, 약자 입장이 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밀어내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영입하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이제 서서히 좀 바뀌고 있는 인상을 줍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부 검사식 정치에 실망했던 사람들도 이제 국민의힘이 사과를 하고 다시 태어나겠다고 새로운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이죠. 대표를 내세우는가 하면은 민주당은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별 변화가 없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계속 지금 법원에 가서 재판받기에 바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국민들이 뭔가 좀 판단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었으면은 윤석열 때 이재명 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동훈 50세 특수부 검사 출신 엘리트 스마트한 사람, 말을 아주 깔끔하게 하는 사람, 가끔 냉소적인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는 상처투성입니다. 구속은 겨우 면했지만은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간다면은 민주당이 아마 낭피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 쪽에서 대표를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지휘할 간판이 한동훈 대 이재명이냐 아니면 한동훈 대 새로운 인물이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이준석 신당이라는 새로운 또 변수가 등장합니다. 한국 정치판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아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이게 아니고 당도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제3당 뭐 이렇게 나오면은 벌써 이 반찬이 많아지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밥상이 좀 풍성해진다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면한 세 가지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현 상황이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에게 당장 해결해야 할 난제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킬러 문항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대위원 인선인데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은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고 한동훈 비대위의 앞날을 가늠하며 지지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비대위원회에 기용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비대위가 국민 눈높이에 걸맞지 못한 진영으로 채워진다면 한동훈 실험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과 상용 하복 관계를 벗어나 틀린 것은 짚어주고 할 말은 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편협한 인사,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대해 여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을 바란다고 조선일보가 주장을 합니다. 2011년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권에 쓴소리해온 이상동 교수에서 20대 청년 이준석까지 외부 인사 6명을 파격적으로 기용하여 혁신 제안을 쏟아내면서 당의 면모를 일신했다면서 한 위원장이 내실 있는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빈사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에 활기를 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프리핸드를 줬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전하면은 그걸 참고 있겠느냐? 이게 크나큰 변수죠. 이명박 박근혜 관계와 윤석열 한동훈 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오는 28일 통과시키겠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현명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정권의 약한 고리가 김 여사로 드러나자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분명하나 무작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국민 70%가 거부권 행사에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압도적인 거부권 반대 여론입니다. 독소 조항을 없앤 뒤 총선 후 추진하는 방안을 한 위원장이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한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성의를 갖고 설득한다면 총선 후 특검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조선일보가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탈당을 공언한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한 위원장이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고 조선일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거친 운동으로 논란을 부르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승리에 기여한 젊은 정치인과 결별하는 것은 집권당의 손실이다. 이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조차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총선에서 표를 얻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겠나?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화해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면 한동훈 비대위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설 중에서 이 대목이 저는 상당히 고심해서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과거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큰 공을 세운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 창당하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총선 대책인데 한동훈 새 비대위원장이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에도 의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사람이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는 것이 맞고 그 가교 역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주면 더 좋고 안 되면은 한동훈, 이준석이라도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한국의
보수를 앞으로 장래에 10년이든 20년이든 길게 봤을 때 이끌어갈 두 지도자가 한동훈, 이준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윤석열 아바트라고 하자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누구에게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맹종하지 않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비대위다. 이 원칙을 지킨다면 세 가지 난제의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킬러 문항 3개가 나왔는데 이게 전부 시간과 다툽니다. 이 정치는 전쟁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전속결을 해야 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느냐. 이분의 속전속결, 결단을 빨리 하는 것. 결단을 빨리 해가지고 실수를 하면은 그걸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한다면서 늦게 결정을 하면은 그게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한동훈 새 비대위원장의 속전속결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